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구한 균형을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한 균형을 명칭이 무슨 균형이었어요? 네? 우월 전략 균형이었잖아요. 우월 전략 균형. 자, 이제 그 우월 전략 균형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균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못 풉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균형을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균형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합리성과 공통지식의 가정에 의한 뭐 열등 전략의 제거라든지 아니면은 우월 전략을 찾아서 모든 게임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월 전략이나 열등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합리적 경기자의 전략적 선택은 또는 결과가 어떠냐? 자, 전략적 찾기가 힘들어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에서는 그 많은 경우에 뭐 게임 외적 아니면 뭐 경제 외적이겠죠. 게임 외적인 요소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도라든지 규칙, 법, 관습, 문화 등.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문제 있잖아요. 순수 수동 게임에 이게 양쪽에서 운전자가 그 차를 몰고 오는 거거든요. 몰고 오는 경우에 이럴 때 우월 전략 균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좌측 운전이든 우측 운전이든 항상 나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 뭐 좌측이 항상 낫다. 안 돼요. 좌측이면 좌측이고 우측이면 우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시경을 구하면 알겠지만 균형이 두 개.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제도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간다, 균형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길 양쪽에서 이렇게 올 때, 차를 몰고 올 때, 이렇게 그냥 가운데 길로 조그만 길이기 때문에 몰고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제 앞에 차가 오는 거야. 그러면은 차를 비켜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 나와서, 당신 어디 비켜,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른쪽 이렇게 비켜가서 이쪽도 오른쪽 비켜갑니다. 물론, 영국 이런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왼쪽 비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균형을 갖다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할 수 없죠. 이런 이제 뭐 게임 외적인 요소에서 몇 가지 구할 수 있는 거 빼놓고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게임 균형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시 균형인데, 내시 균형이라는 게, 내시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시 전략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경기자가 현재의 전략을 고수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전략을 바꿀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전략. 그래서 갖다가 한마디로 그냥 최적 대응 전략.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이 주었다고 얘기할 때 나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 자, 이게 이제 내시 전략이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내시 전략이 맞떨어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경기자들이 다른 경기자들의 전략을 예상하고 자신의 전략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최적 대응 전략을 택하고, 두 번째 그 선택된 전략들이 사후적으로 경기자들의 예상과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뭐라 하냐면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자, 그게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 전략이 두 개가 있었는데 A, B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그리기 전에 그냥 쉽게 얘기해볼게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전략도 A, B가 있어요. 상대방 전략이 A라고 주었을 때 내가 A가 B에 비해서 최적 대응 전략입니다. 높은 보수를 줘 일단은. 그래서 A를 택하는데 상대방도 이 A를 택해줘야 돼요. 이게 사후적이거든요. 선택된 전략들이 사후적으로
경기자 각각의 예상과 맞아떨어진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이 전략, A라는 전략이 B라는 전략에 비해서 최적 대응 전략이어야 돼요. 어느 때 내가 A를 택한다고 그럴 때 상대방도 이게 B보다는 좋은 전략이었단 말이야. 그래야만 사후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요게 모든 경기자들이 다른 경기자의 전략을 예상하고 자신의 전략을 선택한다. 이것은 최적 대응 전략이고, 두 번째, 사후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자, 그러면 자기 예상 실현인데, 그거는 이와 같이 내가 그 전략을 택할 상대방도 A 전략을 택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A 전략을 택할 때 B 전략보다는 A 전략이 더 높은 보수를 준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각각 경기자 각각의 예상과 맞아 떨어질 때 그 전략이 내시 균형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시 균형에 이르게 되면은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경기자도 이탈할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시 균형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존 내시가 이런 균형 개념을 갖다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존 내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내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2인 게임일 때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두 명만 존재한다 할 때 경기자 1에 상대방 전략이 S2라고 주었을 때 나에게 상대방 전략이 S2라고 주어졌을 때 나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 이 하나가 S1이라는 것보다는 S2 스타가 있어요. 이런 전략을 찾아냈단 말이야. 이게 최적 대응 전략이고, 자, 그런데 그것마저는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 제가 A, B 이렇게 A, B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 전략이 A라고 주었을 때 나의 최적 대응 전략은 A다. 그러니까 S1보다는 S1 스타가 높다는 얘기야. 좋은 거야. 자, 그런데 이 상대방 전략이 A라고 가정했을 때 할 때 이 A라는 게 그냥 A가 아닙니다. 이것도 최적 대응 전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썼던 거는 사실은 우월 전략 균형일 때였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그게 이쪽에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게 이제 경기자 2의 입장에서는 경기자 1의 그 최적 대응 전략, 이 스타가 주어졌을 때 나의 어떤 전략보다는 이 S2 스타가 더 높은 보수를 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가능해요. 하는데 그냥 빼고. 이해돼요? 이거 말 이해돼요? 예? 예. 어디? 이 전략이 여기서 구해졌잖아. S1이라는 게 그냥 S1이 아니라 내가 S2 여기 A라는 걸 택했을 때 상대방 이것도 A가 최적 대응 전략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략을 택했을 때 나도 B보다는 A가 최적 대응 전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서로의 최적 대응 전략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맞아 떨어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A고, 이게 A고, 이게 A고, 이게 B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게 A고, 이게 A고, 이게 B고, A. 됐습니까? 자, 상대방 전략이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최적 대응 전략을 구하고, 내가 그 전략을 상대방도 그 전략을 택해줘야 하는데, 왜 택해주냐면은 내가 A라는 전략을 택했을 때 상대방도 B가 아니라 A가 최적 대응 전략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이럴 때 이게 내시 균형의 개념이고, 이걸 일반화시키면은 이게 두 개 할 필요 없죠. 두 개 할 필요가 없고 이러면 되겠죠. 자,
S 경기자 I에 경기자 I에 또 경기자 I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또 I 1봐야 되겠죠. I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가 뭐라 했어요? 경기자 I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자들. 자 이런 식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러면 일반화 되겠죠. 일반 한 줄로 쓸 수 있겠죠. 한 줄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이 좋았을 때 나의 체험적 대응 전략을 구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그 전략이 그냥 전략이 아니야. 그것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적 대응 전략이 있어. 내가 이걸 택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시 균형의 밑에 그 정의고 우리가 우월 전략을 구할 정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썼어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는 내시균형, 이거는 우월전략균형. 보면은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든 간에 저한테 유리해요. 그렇죠. 상대방 전략에다가 하나는 별이 붙어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전략. 상대방이 모든 전략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그 A, 아까 A라는 게 아니라 B일 때도 내가 A가 높아야 한단 말이야. 항상 높은 보수를. B보다는 높은 보수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는 없고 뭐 그래도 되긴 되는데 A일 때만 해도 됐을 때 요거만 갖고 했단 말이야. B일 때는 뭐 B로 가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이거야. 여기서 그냥 이건 모든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나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전략이겠죠. 특정한 전략인데 그게 그냥 특정한 게 아니라 그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적 대응 전략이야. 자,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약간 그 제한을 푼 거야. 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구하면은 균형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많아져요. 많아집니다.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 여기는 아니구나. 다음에. 자, 요거 지금 경기자 1의 전략이 1, 2, 3가 있어요. S11, S12, S13 있고 경기자 2의 전략은 2, 1, 2, 2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요거 양쪽의 첫 번째 전략들 S11과 S21이 내시 균형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상대방 전략이 S21이 주었다는 가정하에서 S11이 S12, 13랑 좋아야 돼요. 이거 써놨어요. 두 줄로. 그렇죠? 양쪽에 2, 1, 2, 1, 2, 1, 2 좋고 그 다음에 1, 1이 1, 2가 나왔고 1, 1이 S11이 1, 3가 나온 거야. 일단은 상대방 첫 번째 전략이 주었을 때 나의 첫 번째 전략이 최적 대응 전략인데 그게 내시 균형이 되려면은 내가 이걸 택할 때 상대방도 S22로 안 가고 S11을 지켜줘야 한단 말이야. 아, S21을.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두 번째 경기자 2 입장에서는 내가 경기자 1이 S11, S11을 지킬 때 경기자 2의 입장에서는 S22나 22보다는 21이 더 높은 보수를 주면 됩니다. 요거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쪽은 볼 필요 없단 말이야. 만약에 이쪽이 뭐 우월 전략 균형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맞춰야 돼요. 상대방이 투투가 줬을 때도 첫 번째 전략이 높은 보수를 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항상 이게 일정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이쪽도 또 그 다음에 이쪽도 상대방이 어떤 전략이든 간에 이 투투보다는 투안이 높아야 한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걸 빼버렸잖아, 나한테. 요거만 하나만. 그러니까 상대방 여기서 경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투투가 줬을 때 역시 S11이 높은 보수를 줄 전략이라는 것은 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되든 말든. 하여튼 간에 첫 번째 것만 찾으면 되니까 상당히 그 넓은 의미의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내시균형 정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시균형이 훨씬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 우월 전략, 도미네이트 스트래테지 이퀴리브리엄 전략은 실제 내시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내시 균형이 훨씬 넓은 개념이죠. 집합 개념이에요. 집합 개념. 그러니까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이 돼야 돼, 반드시. 그런데 모든 내시 균형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아까 그 첫 번째 이게 우월 전략 균형이 돼도 내시 균형이 되죠. 상대방 전략이 주었다 할 때 내가 이걸 택하고 내가 주었다 상대방이 택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월 전략 균형이 굉장히 조금은 의미의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슴 사냥 게임. 그러니까 내시 균형은 우월 전략 균형보다 넓은 균형 개념이고, 자, 사슴 사냥 게임을 보면은 여기가 사냥꾼 1, 2, 그 다음에 사슴,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사슴, 토끼, 그 다음에 여기가 5, 5, 2인가요? 2, 2, 0, 1, 1, 0 이렇게 줬어요. 자, 이것도 자, 상대방 전략이 사슴이든 토끼이든 나에게 높은 보수는 전략은 보수를 주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슴일 때는 사슴이 높은 보수를 주고 상대방이 토끼일 때는 토끼가 더 높은 보수를 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월 전략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열등 전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두 개니까 우월 전략이 아니면 열등 전략이 되니까. 그래서 자, 전략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 달성이 힘든데, 자, 그러면은 내시 균형 관점에 보면은 상대방 전략이 사슴이라고 주었을 때 나의 최적 대응 전략은 사슴이고 5가 1보다 크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사슴을 지킬 때 상대방도 사슴을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맞닿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가 사슴일 때 사슴이 토끼보다는 더 높은 보수를 줘요. 그렇죠? 이거 써놓은 거란 말이야. 내가 상대방이 사슴일 때 토끼보다는 사슴이 더 높은 보수를 주고, 내가 그 사슴을 선택해서 상대방도 사슴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내가 사슴을 택했을 때 사슴이 토끼보다 더 높은 보수를 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슴 4가 내시 균형이고, 근데 상대방이 토끼를 택할 때 나의 최적된 전략은 토끼란 말이야. 요거죠. 상대방이 토끼일 때 나도 사슴보다는 토끼가 최적된 전략인데 내가 이걸 택할 상대방도 토끼를 택해줘요. 맞죠? 자, 그래서 토끼도 내시 균형이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인 게임에서 S1과 S2가 내시 균형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경기자 1의 전략 S1이 경기자 2의 전략 S2에 대해서 최종 대응 전략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경기자 2의 입장에서도 두 번째 전략 S2가 S1에 대해서 최적 대응 전략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균형이 두 개 존재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실제 이게 문제가, 내시 균형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균형이 두 개 존재하는 경우에 다중균형.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지? 고민할 거 아니야. 사냥꾼 입장에서. 근데 이것도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떤 일관성은 보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나온다면 사람들이 지금 사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대충 그냥 직관적으로. 그죠? 왜냐면 이쪽이, 그러니까 똑같이 균형이 두 개인데, 여기는 5, 5로 없고, 여기는 2,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높은 보수를 준 전략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100% 그런 건 아니야. 나는 혹시 얘는 토끼 할 거야. 이게 너무 크니까 어쩌면서 이제 막 머리 굴리다가 딴 쪽으로 갈 수 있겠는데, 실제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아, 이게 더 크네. 아니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크네하고, 앞에 와 있어. 앞에 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커요. 앞에 먼저 보이네. 그냥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왜냐면 자꾸 머리를 갖다가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엉클어져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거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이 될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면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수의 딜레마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월 전략 균형에서 풀었는데, 요것도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시 균형의 일부분이니까 내시 균형에 포함되니까 이런 거 알죠?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수학교에서 이런 거잖아. 그렇죠?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내시 균형의 관점에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내시 균형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유래 아세요? 왜 이걸 죄수의 딜레마로 붙였는지. 실제는 이게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서로 협조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뵐 수 있는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 더 나쁜 결과를 빠지는 것 같다 이 상황인데 이거를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그게 이제 알프레드 터커라는 사람인데 터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 때 죄수로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름이 죄수의 딜레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칭이야. 일반적으로 협조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빨 수 있는데 안 된다 그런 건데 그거 갖다 예를 들 때 죄수로 들었기 때문에 죄수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내쉬의 스승이에요. 내쉬가 이 사람 수업의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자, 이것도 이제 게임 이론을 배우니까 아, 내쉬 죄수의 딜레마의 유래는 원래 그렇게 왔구나. 실제는 일반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예를 들다 보니까 그걸 죄수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맞다 무조건 이런 거 상황을 갖다 무조건 죄수의 딜레마를 한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이건 뭐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우월 전략 그냥 그릴까요? 빠른 속도로 해보면은 자백 부인 자백 부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0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거 했어요. 원리학 그냥 상대방 전략이 자백이든 부인이든 나에게 높은 보수는 전략은 자백이다. 경기자 이 입장에서 그래서 자백이 5월 전략 균형이다 얘기했었는데 자 이거를 내시 균형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답은 똑같은데 설명 방법이 약간 달라요. 상대방이 자백이라고 주었을 때 나에게 최적 대응 전략은 자백이고 내가 이걸 택할 상대방도 이걸 지켜주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자백일 때 내가 부인보다는 자백이 높고 내가 이게 자백을 택할 때 상대방도 부인이 아니라 자백을 택해준다. 자, 그래서 이게 내시 균형 이거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부인일 때 내가 자백 부인일 때 부인을 택하지 않죠. 자백을 택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탈률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상대방 전략이 이걸 의미를 살펴보세요. 상대방 전략이 부인일 때 내가 자백이면은 0이고 부인이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백을 택합니다. 근데 왜 자백 부인이 내시 균형이 안 되냐면은 내가 자백을 택할 때 상대방 이걸 안 택해줘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상을 했는데 사후적으로 이게 실현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자백을 택할 때 상대방은 부인은 마이너스 9고 자백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자백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말할 때는 이탈할 융이 존재한다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얘는 이쪽입니다. 이것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도 실제적으로 우월 전략 균형만 갖고도 풀 수 있는데 내시 균형 관점에서도 이렇게 풀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의 일부분이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중 균형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합시다. 경기자 1이 전략이 4개 경기자 2는 3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푸는 방법이 아까 뭐랬어? 사실은 최적 대응 전략을 택하고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그걸 딱 예상했는데 이루어진다는 얘기 뭐냐면은 상대방도 그 전략이 최적 대응 전략인가? 결국은 최적 대응 전략을 계속 구해서 맞아떨어지는 걸 그게 2번 맞아떨어지는 것을 찾으면 돼요.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 전략이 사슴일 때 나의 최적 대응 전략은 사슴. 토끼일 때 토끼 이렇게 그려놓고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사슴을 택할 상대방도 사슴은 5고 토끼는 1이니까 1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제가 동그라미 빨간으로 이렇게 2번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양쪽의 최적 대응 전략이, 그러니까 내시 전략이 맞아 떨어진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쉽게. 아까 내가 설명할 때 한참 복잡하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자력일 때, 최적 전략은 여기, V일 때도 여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2번 기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우월 전략 균형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상대방이 자백일 때, 자백. V일 때도 자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2개는 한쪽은 만족되는 최적 대응 전략인데, 한쪽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요거만 자백만 양쪽의 최적 대응 전략이 딱 맞아떨어져서 균형이 되기 때문에 넷이 균형이 됩니다. 이제는 쉽죠. 동그라미를 치면 딱딱. 그래서 요것도 자 지금 좀 복잡한데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 전략이 X라고 주었을 때 나의 최적 대응 전략은 이게 5, 8, 7, 3이니까 K겠죠. 8. 동그라미 치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 전략이 Y일 때 3, 3, 4, 7이니까 M 이런 식으로 7. 그 다음에 Z일 경우 0, 5, 5, 3인데 똑같은 경우는 같이 찾으면 돼요. 그래서 5가 되고 반대로 경기자 1의 전략이 J일 때 경기자 2의 입장에서는 X, Y, Z가 6, 7, 4니까 7. 그 다음에 K일 때 3, 1, 2니까 3. L일 때 5, 4, 6이니까 6. 그 다음에 M일 때는 5, 5, 3이니까 5, 5를 그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 빨간 동그라미가 2번 간 곳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3개의 내시 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에서는 좀 복잡해지죠. 내시 균형이 3개인데 지금 어떤 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 하여튼 간에 이론상으로 균형을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대결. 자, 이것도 이야기는 다 했어요. 스토리는 다 얘기했으니까 답만, 그러니까 균형만 구해보면은 상대방이 축구일 때 축구, 발레일 땐 발레 하면서 또 상대방 남자가 축구일 때는 여자 입장에서도 싫지만 하여튼 간에 그냥 발레장 혼자 가는 것보다는 축구가 나아요. 축구, 그때 발레일 때 발레. 그래서 이때도 균형이 몇 개 존재합니까? 2개 존재합니다. 2개의 내시균이 존재하고 이것도 현실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겠죠?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커요? 예? 그날 분위기에 따라. 그렇죠. 그날 분위기에 따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 갑니까? 발레가? 왜 오늘은 발레가? 오늘은 축구에 가지 않을까? 오늘 축구하잖아. 그렇죠. 이게 분위기에 따라 그렇다 한 말이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매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이번에만 가자. 다음은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번에는 축구 왔으면 다음에는 발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힘이 강하느냐. 이것도 있겠죠. 누가 입김이 세냐. 누가 입김이 세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또 일종의 이제 뭐 어떤 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고. 겁쟁이 게임. 자, 요거 지금 한번 설명을 했어요. 건달 1과 2가 지금 양쪽에서 차를 몰고 오면서 담력 실험을 합니다. 내가 담력이 더 세다. 응? 그런 거 하잖아. 영화에 보면은 뭐 합니다. 이런 자동차 몰고 오는 건 좀 약간 귀엽지. 사실은 더 막 심한 거로 하잖아. 심한 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버티기, 그 다음에 양보, 그 다음에 버티기, 양보, 이렇게 되고, 양쪽 버텨버리면은 이게 박살나가서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양쪽 양보하면은 그래도 자기 명분은 쓰니까 1, 2를 주고, 버티기를 했는데 양보하기 겁쟁이가 0이 되고, 양보한 쪽이 버틴 쪽에서는 10을 주고 반대로 여기는 0,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내시균형을 구해보면은 상대방이 버티기일 때 뭡니까? 양보일 때 버티기, 그 다음에 버티기일 때 양보일 때 버티기,
양보일 때 버티기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내시균형이 몇 개 존재합니까? 내시균형이 2개 존재합니다. 2개 존재하고 이게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이제 겁쟁이 게임, 치킨 게임을 갖다가 그 사회 현상에서 많이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둘이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쪽이 양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보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균형이 2개란 말이야. 이쪽이 버티기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은 버티기한 쪽이 보수가 크고 양보한 쪽이 적어요. 법적으로. 반대로 이쪽이 버티기하고 양보하면은 양보한 쪽이 적고 버티기한 쪽이 높아요. 이럴 때 이제 하여튼 간에 해결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건데 실제로는 이쪽으로 많이 가요. 현실에. 그때 이제 이때 그 치킨 게임에 빠졌다. 겁쟁이 게임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누가 양보하냐 이거지. 누가. 참관관 중에 양보하라. 그러면 네가 양보하고 내가 하게 하면은 왜 내가 하느냐 하고 하겠죠, 그 사람이. 네가 해라 차라리. 이러면서 왜 나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 보면은 난 하겠다. 네가 양보하면 결국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이의 균형은 여기인데 이쪽인데 현실에서는 이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 겁쟁이 게임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도 이거 설명을 하는데 그때 전개형 게임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어요. 한 방법이 있어요. 유리하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뢰감이 커야 돼요. 내가 버티게 한다 라고 하면 항상 지키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한다 하면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겁납니다. 만약 경제자 입장에서 내가 버틴다? 그러면은 진짜 버티는 거야. 버틸 가능성이 크면은 경제자 이 입장에서는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서로 막 네가 양보를 기다렸지만은 한 번 말하고 딱 나는 버틴다. 알았지?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런데 얘가 평소에 행동을 보면은 과거에 항상 자기가 한 말은 지켰어요. 신뢰, 그러면은 상대방이 겁을 먹습니다. 진짜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만약에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항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손해보더라도 그냥 무조건 앞에서 한번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한 번은 손해보더라도 이걸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다음에 가서는 얘가 사실은 바보같이 막 피해야 될 상황인데도 버텼단 말이야. 상대방이 겁을 먹죠. 그러니까 이때는 생각하겠지. 야, 얘는 이상한 애야. 또라이야.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버틴단 말이야. 버틴 다음은 버티고. 그 다음에 계속 막 손해보더라도 또 자기가 한 마리 다 지켜버리는 거야. 자, 이러면은 상대방 쪽에서 겁을 먹겠죠. 그러면은 만약 경기자 1이 그런 행동을 자꾸 한다 그러면 경기자 2가 양보할 가능성도 커요. 아니면은 아예 이제 내가 지금 뭐 말의 신뢰를 지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에 항상 그런 행동을 그냥 한다면 한 걸 갖다 계속 과거에 명성효과거든요. 명성효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학점 안 준다 그러면 그냥 안 줘야 돼. 확실히. 그러면은 이제 떠들면 안 준다. 그럼 찍히면 안 준다. 딱 이러면은 약속을 지켜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아예 지금 그게 다 이제 약속을 지킨다, 뭐 신뢰성을 높인다는 게 사실 이쪽의 가능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수도 있어. 이렇게 아예 없애. 어떻게 하면 없을 것 같아요? 경기자 입장에서 양보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려. 핸들을 뽑아 버립니다. 틀지 못하게 핸들을 뽑아. 틀지 못하게 핸들 뽑고 그 악셀에다 거기에다가는 발을 묶어 온다든지 아니면 벽돌을 놔둬버려. 그래서 그냥 나를 가게 돼. 그럼 상대방은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 버티기면 마이너스 10이고 양보하면 0인데 양보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그러면은 요거 할 때 나중에 좀 확인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거 동식 게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이미 순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순차 게임이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하는데 그렇죠. 순차잖아. 행동을 보여준다는 게 동식 게임이 아니고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근데 이 보여주는데 이거 갖다가 양보를 지우는데 핸들을 뽑아버리는데
상대방 몰래 뽑으면 안 됩니다. 몰래 뽑으면 안 돼요. 거울 앞에서 다 공개한 상태에서 나 뽑는다. 그렇게 뽑아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뭐해? 자기만 알고 있으면 이쪽에서 양보가 전략이 사라졌다는 걸 얘가 모릅니다. 그렇죠?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게임. 자, 요거는 이제 저번에 뭐라 했냐면 조정게임의 정의가 같은 것을 택하면은 보수를 주고 다른 것을 택하면 보수 안 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보수에 크게 다르죠. 3, 1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하여튼 간에 같은 걸 택하면 둘의 보수는 똑같아야 돼요. 자, 이런데 이것도 뭐 빠른 속도로 내추럴 그려보면은 이것도 아직까지 재밌어요. 게임 이론이. 여기까지 재밌단 말이야. 그냥 얘기로 재밌게 해주잖아. 근데 좀 지나면 좀 약간 이제 어려워요, 사실은. 수학도 사용해야 되고, 지금은 그냥 다 논리로만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걱정하지는 말고. 자, 이렇게 된대. 이것도 내시균형을 구해보면 이제 빠르게 여러분 이제 거의 전문가 됐으니까 이렇게 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시균형은 AA, BB예요. 그죠?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보수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AA, BB. 나머지 따라오잖아.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걸 현실에 응용할 때 언제 생기냐면은, 뭐 이렇게 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둘이 모르는 사이 만나서, 이게 모르는 사이 만나야 돼요. 아는 사이 만나면 안 돼. 친구가 성격 이상하다는 걸 알면은 틀어져요. 모르는 사이 만났어요, 딱. 만났을 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것도 첫 번째겠죠. 첫 번째 보이고 보수가 커요. 파레토 우월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AA, BB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택하면 어디를 택하겠어요? 그냥 딱 보이는 게 AA가 크죠. 그렇다고 100%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나는 두 번째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도 빌택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보통은 보이는 게 많이 보이는 게 A란 말이에요. A인데 이게 나중에 응용해서 언제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게 좋으냐면 상대방,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면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왜곡이 있었는지 몰라겠지만은 지금 친구들이 대부분 B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7명은 B를 갖고 있고 3명만 A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야. 더 할까요? 심하게? 9대 1. 분명히 A를 사용하면은 좋아요. A는 제품 설명 좋은데 B는 약간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뭔 일이 있냐고 그랬지만은 점유율 뭐 풀었는데 다 B만 가지고 있어요. 한 9명은. 한 명만 A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살려고 할 때 뭘 사야 되냐 이거지. 그럴 때는 이제 또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럴 때 B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B. 아니죠. 이거 왜냐면은 같은 걸 사용해야만 좋을 때니까 내가 A 사왔자 대부분이 B를 갖고 있는데 여기잖아. 그럼 일로 가잖아. 나는. 그렇죠. 나중에 뭐 역사적인 과정 설명가지고 설명할게. 뭐 그런 것도 되나 모르겠네. 아이폰과 갤럭시를 가지고 설명해도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자, 뭐 그렇고 그다음에 순수조정 게임 이거는 이제 여기가 같아야 되겠죠. 3, 3이 아니라 3, 3, 3, 3이든지 아니면 1, 1, 1,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균형이 두 개 존재합니다. 그렇죠? 좌축, 좌축, 우축, 우축.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설명했어요. 우주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측입니다. 그렇죠? 맞죠? 혼나요. 잘못하면은 다 가는데 그쪽에서 우측에 틀어 나는 왼쪽으로 다 들고서 가다가 요거도 먹어요. 거기서 이렇게 틀어가지고선 이렇게 오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도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요거도 먹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단 말이야. 영국 사람입니까 이러겠지. 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인 관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영국 같은 경우는 좌축이고 우리 옛날에 도보는 원래 지금 어느 쪽이에요? 우측이죠. 근데 얼마 전까지 좌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하철 같은 경우 올라간단 말이야. 지하철을 갔다가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왼쪽으로 뛰어내려 와요.
차 탈라고, 그 차 탈라고 막 뛰어온단 말이야. 사실 그 사람은 오른쪽 내려가야 되거든? 이럴 때 막 엉키고, 이럴 때 막 그 혼란이 되고, 이렇게 돼요. 혼란이 가중되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좋아졌죠. 지금 대부분 우측으로 간단 말인데, 그, 정착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죠. 처음에는 이거 시작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그래, 약속을 뭐, 하도 그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우측으로 내려가자는데 사람들은 왼쪽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잖아. 그렇죠?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는 무조건 오른쪽에 쓰고 왼쪽으로 빨리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가도록 했었죠. 맞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계도합니까? 두 줄 다 쓰라고.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다 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약간 이렇게 갈등 있는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 빨리 가고 싶은데 아무튼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럴 때. 하여튼 간에 자, 이런 거. 조정 게임입니다. 조정 게임. 자, 그 다음에 동전 맞추기 게임. 자, 이건 똑같으니까 요거만 그 다음 거 할게요. 그 다음 가지고 이것도 똑같으니까 승부차기. 이것도 오늘 하네요. 오늘 축구합니다. 어디랑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렇게 키커가 있고 골키퍼입니다. 강동화가 골키퍼라고 하던데? 강동화고 이렇게. 자, 이래서 이게 이제 뭐 조건 제한을 달아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차는 거는 오른쪽, 왼쪽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리도 가고 아니면은 이리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간에 차면은 항상 요 골키퍼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는 없어요. 간다고 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이면은 골키퍼가 막는데, 물론 어떤 경우 실제로는 같은 방향을 알아도 공이 빠르면은 못 막죠. 막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찼어요. 근데 왼쪽을 찼는데 골키퍼 입장에서 오른쪽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가정이니까 이거는 뭐 왜 그럽니까? 할 거 없어요. 아니, 가정 바꾸면 되니까. 답은 똑같으니까, 하여튼 간에. 자, 이게 키커고, 자, 이게 골키퍼입니다. 골키퍼인가? 키퍼구나. 영어였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영어네요. 영어였어요. 갑자기. 키커. 자, 그 다음에 이게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커가 왼쪽을 찾는데, 골키퍼가, 물론 자기 입장에서 오른쪽인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커가 지고, 골키퍼가 이기는 거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을 차는데 오른쪽 날리면은 키커가 이기고, 골키퍼가 집니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제는 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넷이 균형을 구해보면은 상대방 전략이 L일 때, 왼쪽일 때 내가 왼쪽이면은 마이너스 1, 오른쪽이면 1이니까 오른쪽. 여기는 오른쪽일 때는 왼쪽. 그 다음에 반대 입장에서 경기자 1이 A일 때, 키카 L일 때 L, R일 때는 R. 그래서 최적 대응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 갖다가 내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이때 순수 전략입니다.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나중에 배울 혼합 전략까지 합하면은 내시 균형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 내시라는 학자가 이걸 풀었어요. 유한한 게임. 유한한 게임은 뭐냐면은 경기자가 유한하고 전략이 유한하면은 항상 내시균형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내시균형 존재 증명입니다. 그걸 해서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50년대 썼는데, 그걸 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어려운 수학, 무슨 정점정리인데,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혼합전략까지 포함하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합전략을 배울 때 우리가 그 증명을 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2 곱하기 2에서는 얘를 가지고 2 곱하기 2일 때 항상 혼합전략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내시균형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답을 보면 이것도 순수 전략 내시균형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고. 자, 다음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전략이 경기자 둘, 전략 세 가지. 그러면서 보수를 써놨어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같으면 00, 이기면 1, 지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이것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내시균형을 구해보면은 순수 전략 내시균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혼합전략, 이것도 혼합전략 파야 되는데, 뭐 이제 나중에 혼합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혼합전략 내시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L과 R을 어떤 비율로 섞을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것도 가위바위보로 갖다가 어떤 비율로 섞을 것인가. 자,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비율을, 그러니까, 우리 알겠지만 뭐, 가위는 3분의 1, 바위도 3분의 1, 보도 3분의 1, 요걸 찾아내는 겁니다. 균형이라는 게. 자, 그걸 갖다가 나중에 요거 그 내시균형의 응용 1, 2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쿠르노, 그 다음에 베르트랑이 끝나면은 그 혼합전략 내시균형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중간고사가 되겠죠. 자, 다음에 자, 요거를 좀 나가기 전에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아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랬죠. 죄수. 자, 이번에는 돼지의 딜레마. 돼지의 딜레마. 돼지가 있어요, 돼지. 돼지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먹이를 많이 먹을 것인가? 먹이를 많이 먹을 것인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거에서 따온 건데. 시험과 이제 유사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자, 이게 돼지 우리입니다. 돼지 우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먹이를 먹는 통은 이쪽에 있어요. 먹이가 여기 이제 먹이통. 자, 여기에 요 돼지 우리의 힘이 엄청 세고 나쁜 큰 돼지가 있어요. 돼지 아니야? 틀렸습니까? 돼지 이렇게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힘이 약한 약간 꾀돌인 작은 돼지가 있어요. 둘이 삽니다. 힘을 갖다가 부딪히면은 얘는 게임이 안 돼요. 큰 돼지가 턱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먹는 속도도 빨라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이게 먹이통에서 그냥 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줄을 잡아당겨야 돼. 근데 줄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쪽 끝에 있어요. 이쪽 끝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서 먹이가 내려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먹이통은 저기에 있고 저걸 갖다가 먹으려면 여기서 줄을 당겨야 돼요. 여기 당기고 저쪽 가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누를 먹었다 먹으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먹이가 누를 때 얘 10개가 떨어져요. 10개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나중에 스토리를 잘 만들어 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일단 경기자는 누가 있어요? 돼지가 경기자가 됐네요. 큰 돼지, 작은 돼지. 자, 그 다음에 전략은
전략은 이 줄을 당기냐, 안 당겨. 안 당기면 뭐예요? 안 당기면은? 안 당기면 아니까 안 당기면 뭐예요, 이 사람이? 전략 중에, 행동 중에. 먹으러 가겠죠. 안 당기는데 자기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건 아니면 안 되죠? 돼지입니다. 돼지요. 그래서, 아니, 친구는 당기러 갔는데 나는 돼지 공부하고 있는 거야. 게임 이름 풀고 있어.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그걸 당기러 가지 않으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전략을 약간 지금 제가 말을 하다 보면은 전략이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것밖에 안 얘기하려고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한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훨씬 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거 당김, 안 당김, 당김, 안 당김. 자, 물론 둘 다 안 당기면은 10개 안 떨어져요. 아무도 못 먹어. 자, 그 다음에 큰 돼지가 당기고 작은 돼지는 이쪽으로 뛰어와서 먹이통을 먹는데 그럼 10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10개가 떨어지는데 큰 돼지가 힘도 세고 갖다 누르고 왔는데 아직 작은 돼지 다 못 먹었어요. 한 7개밖에 못 먹었어. 그러니까 오자마자 팍 치는 거야. 날아가고 나머지 3개를 뺏어 먹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3, 7. 이해돼요? 예? 워낙 힘세요. 1대1 맞붙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큰 돼지가 이걸 누르러 가고 작은 돼지는 이쪽 가서 먹으면은 갔다가 누르러 갔다가 오는 순간에 자기는 막 껍질을 7개 먹는 거야. 다 못 먹었어요, 그래도. 그거 먹는데 이제 와가지고 얻어맞는 거죠. 얻어맞고 3개를 못 먹어요.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작은 돼지가 당기고 큰 돼지가 이쪽 가서 있으면 자기는 엄청 빨리 먹고 와도 그냥 야, 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영입니다. 그리고 둘 다 당기러 가면은 10개가 또 쏟아지겠죠. 물론 이제 돌아와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나랑 간다는데 시간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이때도 큰 데가 다 이겨.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것도 바꾸면 되는 거야. 내가 말을 만드는 거야. 이거 꼭 10개를 뭐 9대1로 돼도 되고 뭐 8대2로 되는 거 그냥 만들면 되는 10대1로 영을 해봐요. 역시 그냥 똑같이 줄 당기러 갔다가 쏟아지는 거야. 야, 밥 먹으러 하자는데 작은 데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선 다 뺏깁니다. 여기다 맞다가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됐다 해봐요. 자, 요거 볼까요? 요거 균형이 재밌는데 균형이 재밌어요. 일단 경기자 큰 돼지 입장에서 내시균형만 구해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죠. 당김일 때 당김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안 당길 때 당김이란 말이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내시면 되고 사실은 이 당김이 안 당기기 위해서 뭐예요? 이거는 같고 이거는 우월하면은 에? 이게 미니멈 좋죠. 우월은 우월인데 약우월이죠. 이건 약우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시 규정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큰 돼지는 당김을 택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13, 0, 10, 0이니까 이건 똑같고 그 상황에서 불확실 상황에 택하라면은 당기겠죠. 여기 어떤 상황이 벌어도 10이고 여기는 3과 0이니까. 그렇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데 입장에서도 이게 당김일 때 0, 7이기 때문에 7입니다. 확실해. 이것도 0,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내시균형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당김, 안 당김, 안 당김, 당김. 그런데 작은 돼지 입장에서도 사실은 안 당김이 뭐야? 0, 7, 0, 0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약 우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시균형만 구하면 두 개지만 실제 우월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결국은 결론은 뭐야? 누가 이겼다? 네, 작은 데가 이겼어요. 작은 데가 이겼습니다. 자, 묘하죠? 이런 상황 주면은. 큰 돼지, 작은 돼지가 그렇게 손해는 안 봅니다. 이런 상황이 주면은. 왜냐면 큰 돼지가
자기가 알아서 이거 자동이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한 예를 줬고, 한번 이제 나중에 이런 거에서 시험이 날 수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원래 이제 내시균형의 문제점을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없어요.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중 균형 간의 선택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거 말고 뭐 이런 거 균형이 여러 가지일 때 어떻게 택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존재하고,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다중균형일 때 아까 저희가 설명했죠. 요거 조정게임 이거 균형이 두 개예요. AA, BB. 어떤 게 될 가능성이 크다 했어요? AA. 왜냐면은 이건 파레토 우울이에요. 더 보수가 크단 말이야. 똑같이 되는데 기왕이면은 상대방도 큰 쪽으로 가겠지. 이게 내가 이득을 주면 상대에 피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 생각해 볼 텐데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이 아무래도 심정상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1이고 2인데 이게 A, B, C, D A, B, C, D인데 이것도 1, 1, 1,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택하면 다 1을 주고 틀린 걸 택하면 다 0령 되는 거야. 다른 걸 택하면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틀린 거 다른 걸 모르면은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데 제가 말 실수해버렸어요. 다른 걸 택하면 그러니까 A, B, A, C 택하면 다 0이고 A, A, B, B, C, C, D, D 택하면 자 이런 경우에는 내시균형을 구해보면 4개입니다. A, A, B, B, C, C, D, D야. 자 요것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디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왜?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런 거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이 가면 좋은 거야. 근데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사람씩 보내는데 호텔 같은데 이렇게 있어. 방이 복도인데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6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6명이 들어가는 거야. 길이 빠졌으면 6명이 되겠죠? 여기 가는 건데 같은 방에 들어가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야.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힘들죠? 같은 방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니면 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첫 번째만 갈 거야. 근데 이제 다른 방으로 가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라. 요거 어떨 것 같아요? 각각 그럼 첫 번째 사람 어디로 갈 것 같아? 가운데. 자, 또 다른 의견? 여기? 이거는 사실은 둘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척척 가면서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더라고. 이렇게는 약간 힘들어.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으로 가라 이런 것 같은 경우. 근데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쪽으로 모이면은 가는 경우는 첫 번째 보이는 게 될 가능성이 크다. 100% 된다는 아니에요. 원래 이론상으로 균형이 4가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냐 이런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수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방 이거 봤던 거 요거는 순수 전략 내시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배울 혼합 전략 내시균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자,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론상에는 답이 어떤 거다 내시균이 나오는데 실제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뭐 4가지 다 골랐으니까 이제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간에 하나 골랐잖아. 내시균을 골랐는데 실제 우리가 내시균을 구했는데 실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택합니다. 이게 이제 게임의 현실성인데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거는 엄청난
논리력으로 따지는 거야, 지금. 가정도 있고 논리력입니다. 모든 걸 다 계산한다는 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 만났을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든 걸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고려해서 상대방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내시경으로 구해볼까? 이렇게 안 해요. 내시경으로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느끼는 감정대로 딱 해버린단 말이야.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게임인후에서 구했던 균형과는 다른 해가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니까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